어서 오세요. 여기는 오직 밤라에서만 열리는 K-팝 맛집 김간의 K-팝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저는 K-팝을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평론가 김유나입니다. 김간의 K-팝에 놀러온 쪼꼬 여러분 환영합니다. K-팝 will never die. 뭐야 이거? K-팝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해 발에 땀나도록 달리는 분이죠. 김간의 K-팝의 우당탕탕 둘째 김유나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번 네. 주 비 진짜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나요? 신호 씨는 어때요? 뭐 무슨 일 없었어요? 피해나? 네, 저는 베란다도 안 새고요. 네. 그냥 좀 출퇴근할 때 위험했던 정도? 아 맞다. 네. 여기 방송하러 올 때 위험한 시간대셨겠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돌아가야 이거 돼가지고. 맞아요. 그 도로가 다 통제돼서. 맞아요. 얼마 전에도 강명북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여의도 쪽에서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맞아요. 삥 돌아왔었어요. 저도 요즘에 저희 집이 그 한강변 쪽에 있는데 나가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 주 내내 좀 고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심지어 그 서울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던 월요일에 네네네. 딱 그 비가 시작될 시간에 좀 이렇게 강동 쪽에서 이 강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뭔가 판단이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불길하다. 그래서 바로 택시를 불러서 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지하철이 침수된 곳이 많아서 왜 그날 밤에는 완전 막 새벽까지 집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막 어떤 분들은 막 퇴근하시는데 5시간 걸렸다고 막 이러고. 맞아요. 제 친구도 막 중간에 그냥 호텔 같은 거 잡아서 잤다. 도저히 택시도 안 잡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사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요. 비 피해가 너무 많아서 정말 큰 피해 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엄청 피해가 있진 않아가지고 다행이네요. 서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뭐 진짜 무서웠어요. 네, 침수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비가 물이 무섭구나를 새삼 느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정말 부러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죠?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가 아니라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다녀오셨다고요. 야, 작가님 이거 약간 좀 언어 유희 즐기셨네요? 항상 그 포털 사이트에서 네. 펜타 치면은 싸우는 친구거든요. 그렇네요. 네. 누가 먼저냐? 어떤 날은 펜타곤이 먼저고 어떤 날은 펜타포트가 먼저고. 세기의 대결이네. 요즘에 또 이상한 거 하나 또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저런. 참 검색 안 하고 있습니다. 기분 안 좋아가지고. 저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는 펜타포트가 조금 이겼을 수도 있는 게 그쵸. 올해가 이 펜타포트가 생긴 이후로 최다 관객이었대요. 그래서 사흘 동안 13만 명 넘는 관객이 몰려서 진짜 저도 펜타포트는 거의 매해 가는 편인데 3년 만에 오프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이런 낮 시간에도 이 정도로 사람이 많나 싶을 정도로 붐볐고 그리고 가서 정말 제가 평생에 만난 이 바닥의 고인물 오브 고인물들을 전부 만나고 왔습니다. 우와, 예를 들어서요? 그냥 이런 음악평론 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자님들이나 뮤지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음악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와서 지나가면서 무슨 명절처럼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김치말이국수 먹으려고 줄 서 있다가 이렇게 인사하거나 김치말이국수. 네, 정신없이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거나 진짜 약간 동네 잔치? 명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럼 혹시 어떤 분들 보셨어요? 저는 아티스트? 아티스트 사실 페스티벌은 진짜 많은 분들이 나오는 그 라인업이어가지고 뭐 한 팀만 봤다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일 보고 싶었던 팀은 제패니즈 브렉퍼스트라는 팀이 들어오셨어요? 네네. 저 정말 그 미셸 저한테 언니는 아니지만 저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데 미셸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태까지 단독 공연하신 적은 있는데 페스티벌에 선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걸 보겠다고 제가 오후 3시였나? 가장 더운 시간에 그늘도 없는 곳에 가서 그 무대를 지켜봤는데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셸 씨가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 분이신데 그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던 앨범이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이 겪었던 어떤 감정이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뭐 이런 감정들을 사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은 앨범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거든요. 네네. 그 앨범 가운데 노래 하나를 부르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을 하면서 아마 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저 눈물이 많기는 한데 오랜만에 약간 그런 공연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감동의 네. 그 영향. 이게 오후 3시에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느낌으로 굉장히 좀 가슴 깊게 네, 남은 공연으로 즐겼습니다. 부럽습니다. 아우 나중에 신원 씨도 한번 와요. 아 그러니까요. 오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 줄게요. 좀 공연하러 가고 싶네요. 너무 좋죠. 저 사실 공연 같은 거 잘 못 봐요. 뭔가 왜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걸 잘 못해요. 와 뭔가 타고났네. 성격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거 잘 못해요. 그럼 진짜 약간 타고난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네. 무대 뭔가- 위에 내가 우선 올라가야. 그러니까 저는 그 무대의 맛을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가만히 잘 못 있겠어요. 아 근데 이게 반반인데 혹시 네. 신원 씨 페스티벌 가봤어요? 아니요. 왜냐면 페스티벌에 가면 사실 무대 위아래의 경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맞아요.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위에대로 놀고 아래는 또 아래대로 뭐 기차놀이도 하고 와. 깃발도 휘두르고 자기의 그 필대로 느끼는 분위기가 있어요. 페스티벌에서는 또 관객으로도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재밌겠다. 하지만 무대 위도 노려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김은혜 평론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K-팝 탐구 시작해봐야죠. 네. 우리 쪼꼬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샵 1045 유료 문자와 무료인 반디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김간의 K-팝 이번 주에 소개할 아티스트 누구인가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할 아티스트는 최신돌 타임인데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희 최신돌 기준에 도달한 팀입니다. 그 말인즉슨 올해로 딱 데뷔 7년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와우. 2015년에 데뷔한 남성 그룹 몬스타엑스 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먼저 기본 정보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언제 데뷔한 그룹인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2015년 5월에 데뷔를 했고요. 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죠. 그리고 그룹명은 몬스타엑스, 또 팬덤은 몬베베라는 좀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몬스타엑스의 몬과 베베, 뭐 베이비가 될 수도 있고 아기 같은 뭐 뜻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약간 좀 나의 뭐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으로 팬덤명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6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션우, 민혁, 기현, 형원, 주원, 아이엠 이렇게 예. 멤버가 있고 네. 제가 사실은 전부터 몬스타엑스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서 꼭 네.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또한 약간 재계약 이슈랑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서 약간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번 주에 이제 IMC만 다른 레이블과 계약을 하고 나머지 5명은 스타쉽과 함께 오. 계속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와우. 네, 좀 축하드리네요. 클린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네. IMC도 뭐 레이블은 다른 곡과 같이 일할 수는 있지만 몬스타엑스와 몬베베에 대한 애정은 너무 커서 앞으로도 그룹 활동은 같이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빛날 몬스타엑스의 미래를 좀 기도하면서 오늘 네.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살짝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같이 무대도 진짜 겹칠 때 꽤 있었겠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 서바이벌 무대 살짝 봤었습니다. No Mercy. 네, 솔직히 그걸 저는 봤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본 서바이벌 중에 제일 무서운 서바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기억나요? 제가 끝을 못 봤어요. 끝도 끝인데 그냥 네. 중간중간에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살벌한. 네, 정말 서바이벌 싫어. 서바이벌 싫어. 맞아, 저도 너무 싫어. 근데 이게 No Mercy가 그거잖아요. 약간 자비 없는. 그러니까요. 이미 제목부터. 네. 그래서 정말 살떨리게 봤던 프로그램이었던 기억이 저도 아주 생생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네. 2부로 돌아와서 네. 김은하 평론님과 함께 몬스타엑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쪼꼬들은 기다리면서 샵 1045 유료 문자와 무료인 반디로 내가 생각하는 몬스타엑스의 매력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몬스타엑스의 드라마 라마. Dramama, ramama, ramama, hey. Dramama, ramama, ramama, hey. Dramama, ramama, ramama, hey.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김인하 평론님과 김간의 K-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쪼꼬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몬스타엑스의 매력 보여달라고 했었는데요. 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신원 씨는 어때요? 저는 딱 그냥 그 몬스타엑스 선배님 하면 그 떠오르는 그 이미지와 그 음악적 장르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에요? 사실 되게 여러 스타일들을 들려줬던 팀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네. 갬블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꽂혀가지고 네. 뭔가 약간 느와르 이런 게 잘 한탄 어울리는. 이런 것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네. 뭔가 그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뭔가 그쵸. 파워풀하면서 뭔가 그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있다. 파워풀한 그룹들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뭔가 몬스타엑스 선배님은 좀 뭐 그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게 어떤 피지컬적인 면에서의 두꺼운 느낌도 있고 네. 그 사실은 저는 최근에 생각하는 게 피지컬과 체력이 모든 것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진짜로요. 음악에서도 뭔가 그게 좀 묵직한 게 맞아요. 느껴지잖아요. 똑같이 EDM을 해도 똑같이 차력처럼 고음을 올려도 뭔가 좀 묵직하게 한 방 탁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네. 맞아요. 몬스타엑스가 그런 매력이 있는데 네. 저는 또 오늘 아마 노래들 소개하면서도 이 얘기를 종종 하게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 팀을 약간 외강 내유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너무 강하고 뭐 당장이라도 막 산을 들어서 옮길 것 같은 네. 에너지가 느껴지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걸 움직이는 게 다 사랑이에요. 너무 막 여려 막 두드려 막 무단 침입을 하는데 너무 사랑을 해서 무단 침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딱 깨 부시는데 네. 이유는 단 하나. 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막 너무 강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릴 수가 없다. 네. 그런 팀이 바로 몬스타엑스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주원 선배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냥 그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주원 씨는 주원 씨에게도 사실 오늘 엄청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유니크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래퍼지만 노래를 너무 잘해요. 진짜요? 오늘 몰랐습니다, 제가 띄워드리는 노래들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제가 주원 씨를 항상 어디 방송 나가면 대구 MJ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마이클 잭슨. 그래서 정말 마이클 잭슨 같은 흑인 같은 톤을 낼 때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는데 오늘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은하 평론가님이 골라온 몬스타엑스의 노래 하나씩 만나봐야죠. 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세 파트 나누지 않습니까? 네. 처음으로는 여러분들께 좀 익숙한 진짜 그 파워가 느껴지는 힘이 넘치는 파워 모넥 파트 준비를 해봤고요. 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렇게 단단한 겉껍질 안에 너무나 여리여리한 속살 감성 모넥 함께 해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몬스타엑스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좀 미국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부터 상당히 음악 스타일이 팝해졌어요. 콜라보도 많이 했잖아요. 완전히 이전의 몬스타엑스로는 또 상상할 수 없는 멜로우하면서도 아름다운 팝 음악을 부르는 그룹으로 변신해서 약간 이미지에 중점을 둔 몬스타엑스의 트랙들을 모아서 K 팝스타 모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약간 그 근본 그 뿌리 타임이 없네요. 사실 솔직히 근본은 파워 모넥인 것 같아요. 오케이, 솔직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먼저 파워 몬스타엑스 파트입니다. 네. 첫 번째 노래 해주세요. Okay, Starship, let's go. 내게 와 신속히 갑자기 beat on the shot.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맞아요. 멋있죠? 자, 내게 네. 와 신속히.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 신속히 부제 러쉬라는 곡이고요. 사실 거의 데뷔 즈음에 나온 곡이에요. 2015년 발표곡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실 몬스타엑스는 좀 더 힙합 그룹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곡도 기리보이가 비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에 기리보이가 함께 참여를 한 곡이라 최근에 어떤 해외 작곡가들과 만들고 있는 일렉트로팝과는 완전히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앞서서 정말
무시무시한 서바이벌이었다고 얘기한 그 노멀시에서 네. 뭐 매드클라운이나 뭐 산이, 기리보이 같은 멘토들이 등장을 해서 이 멤버들을 골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데뷔 초에는 정말 그런 힙합이 기반이 된 곡들이 많았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파트도 들어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막 내게 와 신속히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감성적인 보컬이 맞아요. 펼쳐집니다. 그게 저는 이 팀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다시 또 넘어가죠. 신속히 이렇게 돌아가는. 사실 오늘 쭉 몬스타엑스 노래들 들으면서 가장 큰 포인트이자 이 팀의 메리트라고 한다면 아주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주원과 IM의 래핑, 어허. 그리고 그 사이를 막 유연하게 헤엄치듯이 지나가는 보컬 라인의 감성적인 목소리, 요 조화가 기가 막히거든요. 오늘 노래들에서 요것도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이 노래를? 무단침입도 그렇고 아, 그쵸. 굉장히 힙합 맞아요. 항상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오프 화이땡 아, 그 세트로 입고서 그 바람막이 네네. 그거로 이제 무대 하시는 거 봤었거든요. 아, 맞아. 아, 그 단청 그게 완전 그 패션의 중심이었어가지고 멋있다 하나만 갖고 싶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정말 갖고 싶다. 제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좀 스트릿적인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곡도 보면 뮤직비디오에 뭐 이런 스케이트보드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트릿 네. 컬처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 그런 샷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초기에는 진짜 좀 그런 거리의 반항아들 같은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또 사뭇 다른 그쵸. 분위기였죠. 네, 자 몬스타엑스의 신속히였고요. 이제 다음 노래 만나볼게요. 야! 한동안 이 노래만 들었습니다. 진짜요? 이 노래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전주가 끝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곡 끝난 다음에 비트 쏟아지는 거 같죠? 여기. 빨라. 와. 와. 노래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 발표한 몬스타엑스의 팔로우라는 곡인데요. 전 이 곡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저도 사실 이 곡이 몬스타엑스의 타이틀곡 중에 베스트예요. 저도요. 진짜요? 네. 와, 또 오랜만에 통했네요. 네. 이 곡이 혹시 고디는 어떤 면에서 제일 좋았어요? 이게 그 사실은 좀 강제로 알았거든요. 이게 그 로드 투 킹덤 할 때 저희 미션곡이었어요. 맞네. 빨라.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제로 이제 들었는데 네. 그게 생각난 거예요. 장난 아니. 이 파트. 이게 자꾸 생각나. 그래서 혼자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도 속으로 입으로는 팔로 이러고 있었어요. 팔랄랄라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주술적인 느낌이 맞아요. 굉장히 강렬한 곡인데 맞아요. 이런 어떤 팔로로 하는 주문 같은 뭐 프레이즈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깔리는 그런 어떤 이국적인 약간 좀 아시안풍의 어떤 사운드 때문에도 그렇고, 이 중간에 나오는 약간 좀 이 주술적인 느낌 들어갈 때는 이렇게 좀 낮고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주원 씨랑 IM 씨의 랩 파트가 이 곡에서 제가 보기엔 몬스타엑스 곡들 중에서 가장 좀 딥하게 들어간 곡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한 2분 10초쯤부터 IM 씨랑 주원 씨가 약간 대결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세요? 맞아요. 먼저 티키타카 하면서 하는 그 네. 파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앞부분의 이 기세를, 이 말도 안 돼 지금 모든 것이 난장이 된 듯한 이 대형 춤판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후반에 맺을까, 이 끝을 맺을까가 궁금했는데, 이 주원 씨랑 여기죠. 아연 씨 이 파트가 기가 막히게 모넥스럽게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여기 이 다음에 아마 그 맞아요. 티키타카 곡이 나올 거죠. 그 브릿지 넘어. 맞아요. 네. 여기죠. 요거 지나고 나서다. 그리고 다시 또 약간 랩 보컬이 한 파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교차되면서 맞아요. 나와요. 그게 또 몬스타엑스의 매력이기도 하죠. 요 다음입니다. 여기가 저는 이 곡의 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여기. 와우.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전 이거를 그 음악방송 무대 같은 데서 보고 있으면 막 화면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아, 큰일 났네요. 이 간신히 제 머릿속에서 빼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자, 이렇게 해서 팔로우였고요. 네. 다음 곡 만나볼게요. We are here now. 어허. We about to start. 아, 자. 주원 씨가 이제 이번 곡 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묵직한 EDM 비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좀 날씨가 이래서 제가 선곡을 할까 말까 하다가 뭐 나쁜 의미로 선곡한 곡은 아니니까 제목이 폭우라는 곡이 죄송합니다. 오늘 전혀 그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아니요. 그쵸? 그냥 노래 네. 자체가 비트나 보컬, 랩 모든 것이 쏟아지는 정말 진짜 완전 막 시간당 100ml처럼 쏟아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곡은 타이틀은 아니고 이제 수록곡이었는데 네. 듣자마자 저는 그냥 완전 지금 여기 갑자기 바뀐 거 느끼셨어요? 그러게 갑자기 하우스. 맞아요. 그래서 앞에 EDM으로 완전 외부로 막 꾹꾹꾹 눌러 담다가 갑자기 이렇게 노선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빌드업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에는 또 완전히 EDM 비트로 막 쏟아지는데 그 전에 약간 진짜 폭우 오기 전에 빗방울 한두 방울 떨어지는 느낌 같은 거 있죠. 네. 이렇게 보컬 멤버들이 잔잔하게 깔아주다가 여기부터 빌드업으로 다시 좀 달리는 여기요. 팡. 오. 이거 현장에 들으면 미치겠는데요? 아시네요. 이 곡이 몬스타엑스 콘서트에서 그래요? 제일 사랑받는 곡. 이 신날 것 같아요. 막 물 뿌리고 이제 뭐 거의 이 약간 셔플 댄스 아시죠? 아. 네, 그걸로 이제 무대 전체를 막 멤버들이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이 파트에서 이제 관객들과 함께 미치는 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뭐 가사부터 사실은 이 곡 스타일까지도 폭우라고 하는 어떤 그 테마를 너무 사운드적으로나 서사적으로 잘 풀어낸 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비 오는 장면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쏟아지고 모든 게 푹 젖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 약간 공감각적인 느낌? 약간 그 옛날 영화 중에서 네. 그 뭐지 댄서들 나오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네, 뭐지? 그 시리즈였는데 네. 스텝업. 스텝업 알죠? 거기서 막 비 오는데 막 춤추는 거 있거든요.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약간 자유를 느끼기에 맞아요. 너무 좋은 모먼트잖아요. 맞아요. 이 비트에 맞춰서 춤추시면 돼요. 오, 완전 EDM이네요. 네, 완전히 사실은 파워풀하게 사실 조금도 뭔가 K-팝과의 어떤 뭐랄까 눈치 보는 것 없이 그냥 완전히 극단적으로 EDM 사운드로 뽑아버린 곡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평론가님이 골라온 몬스타엑스의 노래 하나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한 곡 끝까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네. 곡 들어볼까요? 저 이 곡을 오랜만에 들었더니 되게 네. 좀 풋풋하고 그러게요. 좋더라고요. 저도 그죠?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귀엽기도 하고. 네.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몬스타엑스의 신속히 골라봤어요. 네, 그러면 신속히 듣고 들어갈게요. 네, 몬스타엑스의 신속히 듣고 왔습니다. 와, 지금 당장 어떻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당장이라도 혼날 것 같아요. 진짜 잊고 있었어요. 뭐 드라마라마, 러브 켈라 뭐 젤러시 막 이런 곡들도 있고. 그런 거 항상 이제 한참 이제 그런 뭔가 섹시한 뭔가 맞아요. 두꺼운 음악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다시 이 초창기 때 음악 들으니까 약간 이렇게 러프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이때도 진짜 멋있었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노래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갬성 몬스타엑스 파트입니다.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기대됩니다. 네. 자, 어떤 곡이 있을지 노래 주세요. I don't wanna stay, I don't wanna play. 악몽 다신 안 우와. 꿀래. 다른 그룹 아닙니다. 우와, Sorry, I'm not sorry. 우와. 내 잘못. 약간 혼내 노래 느낌이 날 정도로 잔잔한데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심지어 지금 이 노래 시작한 사람이 IMC였고 지금 아? 이걸 노래 부르는 게 주헌 씨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곡은 래퍼 라인이 이렇게 잔잔한 노래의 오프닝을 시작하는 또 역발상의 우와.
곡이기도 합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이 시도 자체가 특이한데 맞아요.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Sorry, I'm Not Sorry 라는 곡인데 2020년에 발표한 정규 3집 Fatal Love의 마지막 곡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음악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앨범을 마무리하는 트랙인데 지금 아까 뭐 혼내기도 하셨고 저는 각종 뭐 인디팝 같은 게 맞아요. 뭐 인디팝. 루엘이나 뭐 이런 네. 아티스트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좀 차분하고 그러게요. 그죠 예쁜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노래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 몬스타엑스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앨범도 미국 진출을 한 이후에 발표한 앨범이었어서 좀 기존의 스타일과는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은 다양한 곡들을 담고 있는 앨범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몬스타엑스 노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차분하면서도 서정적인 느낌의 트랙을 이제는 좀 넣을 수 있다 같은 느낌으로 와닿기도 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앞에 신속히 같은 거 부르던 그러니까요. 그룹이 EDM 오늘- 방금까지 EDM 듣고 왔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 막 야 귓구멍이 아픈 그러니까. 것 같다. 귀가 좀 아프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느낌으로 틀 수 있을 정도로 우와. 사실은 5년 사이에 상당히 몬스타엑스라는 그룹으로서 스펙트럼이 넓어진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약간 팝 R&B 느낌, 네. 어쿠스틱 팝 R&B 같은 스타일의 곡인데 이 작곡가 가운데 또 R&B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주영 씨라는 분이 작곡을 또 함께 했어요. 잘 어울린다. 맞아요. 같은 뭐 또 이제 소속사이기도 해서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 이 스타쉽이 좀 그런 뭐 힙합이나 R&B 쪽에 좀 흑인 음악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해서 그런 조합으로 탄생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 그냥 좋은데요? 저희 노래 진짜 좋아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듣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약간 이 시간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싶을 때 자주 찾아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자, Sorry I'm Not Sorry였고요. 다음 곡 만나볼게요. 오. 자,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사실 요 전주 느낌만 들어도 아이고 김연아 평론가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요. 바다 생각나고 맞아요. 또 파란 하늘에 또 아, 오픈카 콘서트 마지막 약간 이제 조명 다 켜지고 맞아요. 약간 흰 티셔츠에 청바지 맞아요. 입고 후렴구에 폭죽 같은 거 맞아요. 야 신호 씨가 공연을 아시네. 왜냐면 이 곡 후렴구가 딱 그런 그럴 것 연출에 같아요. 어울리는 곡입니다. 제목은 널 하다라는 좀 독특한 널 하다. 타이틀곡이고요. 네. 정규 2집 Are You There Take 1에 수록이 되어 있던 곡이에요. 근데 이게 널 하다라는 게 그냥 우선 기본적으로 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뭐 널 뛰다도 아니고 그러게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치자면 두 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온통 내 하루가 다 너니까 이건 마치 사랑한다거나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냥 널 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순애보적인 하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꽃가루 터져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리드 이거 꽂히는 거 하나 나오면서 네, 맞아요. 이게 가장 뭔가 눈이 행복한 시간. 맞아요. 그냥 한번 구경하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곡을 콘서트에서 먼저 공개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팬들로서는 사실 굉장히 순애보적인 사랑, 예쁜 사랑 노래이기도 하고 너무 기분 좋게 이 곡을 처음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진짜 예뻐요. 뭔가 널 하다라는 독특한 표현도 그렇지만 그 노래 안에서 나의 하늘색 새 장이 되줘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갇혀도 좋은데 그러면 그냥 내 하늘이 되어버리면 나도 속박받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사랑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노랫말 같아서 너무 정말 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스러운 모내기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전 이 곡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요. 오케이. 자, 몬스타엑스의 널 하다였고요. 그러면 다음 노래 주세요. 요건 또 약간 사운드적인 감성으로 골라봤거든요. 어떤 곡인가요? 오, 플레이쿨이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2019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네네. 이 노래 아세요? 네, 그 뭐지? 스티브 맞아요. 맞아요. 오,
왜요? 스티브 호키랑 콜라보를 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스티브 아오키가 이제 뭐 BTS와 함께 콜라보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쵸. K-팝과 많이 연을 맞아요. 쌓기 시작했는데 이 몬스타엑스와도 같이 이 곡으로 협업을 해서 영어 싱글이 먼저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어 버전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했었어요. 이 곡은 사실 EDM은 EDM인데 부수는 EDM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소정적으로 소리가 몽글몽글하게 퍼지는 그리고 멤버들의 보컬의 결을 좀 살릴 수 있게 프로듀싱이 된 넘버거든요. 그래서 이 후반도 아까 예를 들자면 포구 같은 데서도 이런 어떤 이 뭐 빌드업 때문에 나오는 그쵸. 후렴구가 있었지만 톤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앞은 완전 뿌악뿌악 같은 느낌이고 이곳에서는 약간 좀 통통 뭔가 청량한 어떤 파도를 타는 듯한 느낌으로 네. 스타일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막무가내로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좀 도회적이고 세련되고 약간은 중독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진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티브 호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스티브 호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음악을.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너무 옛날이었어가지고 아, 그쵸. 이제는 조금 약간 뭔가 구시대적 아티스트가 맞아요. 된 줄 알았는데 한참 막 K-팝 아티스트 맞아요. 선배님들이 막 콜라보를 해가지고 맞아요. 스티브 호키가 그쵸. 스티브 호키가 하고 맞아요, 딱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느낌으로 상당히 잘 그러니까. 어울리는? K-팝과 스티브 호키라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스티브 호키도 뭔가 새로운 색깔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되게 신기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좀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있었고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그런 DJ와 함께 작업한 곡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자극적인 부분이 별로 없고요. 상당히 시종일관 좀 쿨하게 진행이 그러니까요. 되는 트랙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곡을 들으면서 이런 곡을 살리려면 멤버들이 잘해야 돼요. 이게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고 계속 루프처럼 반복되는 곡에서는 멤버들이 어떤 기점을 잡아줘야 3분 4분을 쭉 들을 수가 있거든요. 멤버들이 그 부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주고요. 또 몬스타엑스가 좀 재미있는 가사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네.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젤러시 같은 곡에서는 왜 자꾸 내가 옆에 있는데 션우 얘기를 하니 뭐 이런 가사가 있기도 했었고 이 곡 같은 데에서는 뭔가 한국에서 뭐 이게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스토리인데 그럴 때 나오는 우리 비행기 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공항이요. 공항이 어디 있어요? 인천. 그렇죠. 그래서 인천 갈 필요 없어. 뭐 이런 표시, 아. 이런 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생활인적인 면을 만나볼 수 있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남은 이야기 나눠볼 건데 이번에는 네. 어떤 곡 들을까요? 아까 신원 씨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 저도 그냥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오. 좀 편안하게 넣어놓고 오. 있는 곡이기도 하거든요. 듣고 싶어요. 네, 몬스타엑스의 Sorry, I'm Not Sorry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Sorry I'm Not Sorry 듣고 오겠습니다. I don't wanna stay, I don't wanna play. 악몽 다신 안 꿀래. 네, 몬스타엑스의 Sorry I'm Not Sorry 듣고 왔습니다. 네, 좋다. 아 진짜 좋죠. 그냥 이대로 끝나서 좋다. 맞아요. 그 너무 뭔가 막 네. 끌어오르거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네. 잔잔하게 시작해서 잔잔히 끝나는. 그리고 반복되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안 나게 그냥 뭔가 뭔가 그냥 어디론가 데려가는 이런 음악 좋습니다. 좋아하시니까 제가 또 뿌듯하네요. 오, 저는 일단 지금까지 최애 Sorry 오. I'm Not Sorry.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제 딱 3곡 네. 남았는데요. K-pop 스타 모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 제가 이 그 정말 팝적인 느낌 나는 노래하는 몬스타엑스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한 10곡 소개하고 싶었는데 3곡만 알짜배기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주시죠. In the heat of the moment, when you're all alone and out of breath, skipping you gone. What do you see up in your head when your eyes are closing? 오, 이거 그냥 위켄드 노래인데요. 그리고 앞에 제가 대구 MJ 얘기했죠. 약간 흑인 느낌이 나는. 방금 주원 선배님이요? 맞습니다. 진짜 이 사람 뭐지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 곡이 Who Do You Love라는 곡이고요. 우와. 사실은 이게 몬스타엑스가 미국 진출하면서 처음으로 내놓은 싱글이었었어요. 진짜요? 첫 싱글 2019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다음에 Who Do You Love 비트. 와우. 오, 장난 아니죠. 우와. 그래서 이 곡을 전 처음 세련됐다. 듣고 맞아요. 약간
이게 또 몬스타엑스야? 라는 느낌과 동시에 사실 미국 진출 이제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걸게 되는 기대가 네. 있잖아요. 근데 또 그 기대를 완전 측면으로 치고 들어온 곡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이 랩 몬스타엑스 아니거든요. 프렌치 몬타나라고 하는 아까 전에 위켄드 얘기하기도 하셨는데 뭐 드레이크나 위켄드랑 같이 작업한 적도 있는 래퍼가 랩을 담당하고 몬스타엑스는 그 누구도 랩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노래만 해요. 이게 피처링이에요? 네네, 우와. 피처링이에요. 몬타나. 우와, 근데 이 몇 년도 노래죠? 이게 2019년. 한참 이런 장르가 맞습니다. 진짜 약간 위켄드가 이제 약간 게러지 느낌도 좀 와우.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고 또 함께 작업했던 래퍼도 데려오면서 보컬 스타일도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몬스타엑스의 보컬 그러게요. 스타일 완전 다르고 네. 이 뒤에 love 하는 애드립 하는 목소리 네. 들리세요? 네. 이게 주원 씨거든요. 계속 전 듣고 있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 인정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누군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켰다니 노래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들 보통 아. 그런 애드립 파트들 그쵸. 굳이 네. 그러니까 래퍼한테 맡길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쵸. 보컬들이 많고. 많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 과정이 더 궁금해요. 맞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좀 궁금하기도 네. 한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뭘 해도 다 잘하니까 그냥 시켜봤더니 다 그쵸. 잘해서 평소에 그냥 계속 하셨겠죠 뭐.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 대단한데? 말 그래서- 안 하셨으면 몰랐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노래 아직 후반까지는 안 갔는데 후반에 가면 완전히 이 그 프레이즈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원 씨의 정말 크레이지 애드립이 계속 이 파트인가? 뒤에 계속 이 애드립으로 완전 계속 그 어떤 곡의 포인트를 만들어 가거든요. 뮤직비디오에서도 막 도시 이런 걸 배경으로 막 자유로운 날과 자유로워 같은 느낌으로 주원 씨가 이 노래를 즐기는데 저는 이 미국 진출을 처음으로 하는 몬스타엑스의 첫인상이 이 곡 때문에 너무 강렬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네. Who Do You Love 였고요. 다음 노래 만나볼게요. Fatal attraction, 거친 reaction, 새롭게 이 인트로도 시작하는 move. IMC예요. 은근한 떨림, 무슨 사연? 너무 궁금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사실은 몬스타엑스가 미국을 진출하면서부터는 전 멤버가 노래만 거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보컬 그룹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음악 스타일이 완전히 그냥 이런 R&B 팝, 일렉트로 맞아요, 팝 맞아요. 같은 스타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멤버들이 포지션이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주원 씨예요. 예? 왜요? 장난 아니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Burning Up, Burning Burning Up, Up. 네, 이라는 곡이고 네. 이 곡은 또 Rehab이라고 하는 이 아티스트가 그것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아. 제가 Rehab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역시 좀 신호 씨 확실히 그 전자음악 저 전자음악 진짜 좋아해요. Rehab 상당히 진짜 좋아하는 좋아해요. 것 같아요. 그래서 Rehab과 같이 작업을 해서 뭐 아시겠지만 진짜 뭐 하우스 쪽이나 이쪽에선 너무 유명한 최고죠.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 그 바운스가 맞아요. 그 레어하게 아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 됐고 Rehab은 뭐 FX 루나 씨나 최근에 또 청아 맞아요. 씨 같은 분하고도 계속 최근에 작업을 많이 하고 했어요. 있는데 네. 보이 그룹은 또 몬스타엑스하고 저는 합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 저 그것도 기억나거든요. 그 엑소 선배님 파워 리햄 리믹스가 맞아요. 있었어요. 리앱이 한동안 맞아요. 리믹스만 거의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되게 궁금해서 와 맞아요. 리햄이 K-팝을 리믹스한다고? 하지만 이제 곡을 쓰는 와우. 단계에 왔습니다. 리햄. 그리고 이 곡의 매력은 저는 상당히 쿨하면서도 뭐 하우스 장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좀 레트로한 느낌도 같이 가져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약간 후반부에 가면 보코더를 사용해서 이제 목소리를 좀 변조시키면서 좋아요. 가져가는 또 파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곡의 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곡들일수록 이 흥을 끝까지 끊기지 않게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멤버들의 역량이 중요한데 그렇죠. 역시나 이 곡에서도 이게 이제 2020년대에 들어온 이 몬스타엑스이기 때문에 정말 무르익은 역량을 볼 수 있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일단은 지금까지
자, 미국 진출곡을 지금까지 네. 두 곡밖에 못 들어봤지만 네. 두 곡 다 약간 그 레트로성이 맞아요. 짙은 음악들이네요.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앨범 단위로 봤을 때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보이 밴드들이 부르던 그런 좀 예쁜 보이 팝들을 조금 요즘 사운드로 만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었고 네. 그리고 사랑, 러브라고 하는 테마를 주력으로 가져가고 어허. 있거든요. 사랑 노래하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좀 감성적일 수밖에 네.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곡들을 다 멤버들이 작업을 함께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앞에 Who Do You Love는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 이 Burning Up은 멤버 형원 씨 그리고 오. 리헵과 뭐 몇 작곡가들이 함께 작업을 한 곡입니다. 자, 리헵과 함께한 노래 몬스타엑스의 Burning Up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노래 주시죠. 오. I need to shake myself up, shake myself up from a love. 이거 혹시 어떤 멤버분이세요? 아 지금 이분이 누구였지?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갑자기 헷갈려요. 주원 선배님 아니죠? 저 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정도쯤에 오면 이게 K-팝인지 그냥 팝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 이거 뭔가 어때요? 약간 신기한데요. 마룬 5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 노래를 처음 제가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순수한 즐거움이 있는 팝 음악들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제목은 You Problem이라는 곡이고 이 역시도 미국 앨범, 두 번째 미국 앨범이었는데 더 드리밍이라고 하는 네. 작년 말에 발표된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80년대에서 한 2010년대까지 그냥 순수하게 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트랙에서 전부 영향을 받은 듯한 약간 저스틴 팀버레이크 노래 같아요. 그런 느낌도 네. 있고 뭐 진짜 다양한 네. 아티스트들 특히 팝의 아이콘 같은 아티스트들을 네. 많이들 언급해서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 곡도 상당히 좀 뉴트로한 느낌이 그러게요. 있죠. 네. 네, 레트로한 그 바운스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 포인트를 짚고 싶은 건 저희가 계속 이제 뭐 IMC나 주원 씨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메인 보컬이 기현 씨잖아요. 맞아요. 기현 씨가 K-팝에서는 찌르는 것처럼 맞아요, 지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미국 트랙들에 들어가면 가성을 상당히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곡 후렴구에도 보면 사실 가성이 살리기가 제일 어려운 창법이잖아요. 너무나 쫀득하게 살리는 가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인데 요 다음 파트구나. 지금은 이제 육성이 나오고 요 다음에 가성으로 이제 싹 끌어가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끌어가는 그 파트가 역시 들으면서 저는 K-팝 보컬 중에 기현 씨 진짜 5손가락 안에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파트. Told you I'm your man. I'm only here for your love. I don't need no plan. 너무 잘해요. Simple, get lost. Just dance. 그래서 이 몬스타엑스의 미국 노래들이나 앨범을 들어보면 이건 그냥 뭐 K-팝 팝 나눌 것 없이 그냥 누가 들어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지 리스닝 팝 앨범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미국 앨범이다 보니까 좀 팬분들이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꼭 한 번씩들 되게 좋은데요? 들어보라고 진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순수하게 이 노래 좋다 이런 곡들이에요. 미국에 진출한 이유는 정말 이런 색깔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좋죠. 네. 자, 이렇게 김은환 평론가님이 골라온 몬스타엑스의 명곡 다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네. 들어보니까 저는 되게 항상 그 주원 선배님의 잠재적 팬이었거든요. 진짜 왜 잠재적이죠? 그냥 밴 하면 되잖아요. 그냥 뭔가 그냥 계속 나오면 그냥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 유튜브 한번 알고리즘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직캠 계속 돌려보게 되는. 완전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기캐였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골라온 팀들 중에서 제일 최근 곡들이 많은 팀이었을 거예요. 2020년대 곡들이 많은데 전 그래서 앞으로의 몬스타엑스가 정말 좀 더 궁금하고 이렇게 좋은 곡들 더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줄 정리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 고디가 생각한 몬스타엑스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뭔가 되게 구태여한 거는 몇 개 떠오르는데 뭐 한번 가보죠. 구태연한 거 좋아요. 뭐지 저 반응은? 괴물이다. 진짜 괴물이다.
내 거랑 좀 아. 겹쳐. 오케이. 나이스. 상당히 겹치는데. 이 정도면 저한테 수학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네. 몬스타엑스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괴물들이다. 맞아요. 진짜 좀 몰랐네요. 알면 네. 알수록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목소리를 내? 라는 걸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팀이에요. 신기합니다. 진짜 재능들이 많아요. 네. 네. 자, 벌써 김간의 K-팝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평론가님 다음 주는 레전덜 네, 차례인데 그쵸. 항상 기다립니다. 레전덜 네. 시간에는 제가 또 상당히 좋아하는 걸그룹을 한번 준비해볼까 생각 중이어서 긴장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김간의 첫째 김용남 평론가님과 함께하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몬스타엑스의 You Problem 들려드리면서 김은하 평론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need to shake myself up, shake myself up.